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뷰입니다. 지난밤에 애플이 또 신제품을 출시했는데요. 주로 아이패드에 집중한 이번 이벤트 리뷰가 간단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맨 먼저 6세대 아이패드 에어가 새로 출시됐습니다. 이번에는 에어라인 최초로 11인치, 13인치 두 가지로 출시가 됐고요. 그렇다면 13인치는 1세대로 분류가 될 수 있겠네요. 큰 변화점으로는 전면 카메라가 이제 세로에서 가로로 바뀌었고요. 스피커, 특히 베이스에 개설이 있다고 합니다. 13인치가 훨씬 더 좋다고 해요. 에어답게 이제 4가지 색상으로 다채롭게 출시가 되고요. 의외로 M3가 아닌 M2 칩셋을 탑재했습니다. 여전히 홀드 버튼 쪽에 터치 아이디 사용하고요. 128기가부터 1TB까지 용량 선택 가능합니다. 한국 기준으로 11인치는 89만 9천원부터 13인치는 119만 9천원부터인데요. 기존 5세대 모델이 현재 64기가 기준 92만원대에 판매 중인 걸 생각해보면 용량 시작점이 128기가로 높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가성비적인 면에서 11인치 에어를 선택해볼 수도 있겠네요. 13인치 에어 같은 경우는 큰 화면을 원하지만 12.9인치 프로 M2 이런 게 170만원대잖아요. 이게 부담스럽다고 느끼셨던 분들께는 꽤 13인치 에어도 인기를 많이 얻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는 풀체인지된 아이패드 프로입니다. 11인치는 4세대겠고요. 13인치는 새로운 1세대로 분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12.9인치 라인이 더 이상 출시하지 않는 듯 합니다.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외관인데요. 11인치 같은 경우는 두께 5.3mm, 13인치는 무려 5.1mm로 전작에 비해 엄청 얇아졌고, 무게도 11인치 기준 445g, 13인치는 579g으로 출시됐습니다. 직전 모델이 680g이 넘었기 때문에 100g이나 감량한 엄청난 혁신으로 보여지는데요. 전체적인 셰시가 얇아져서 가벼운 것도 있지만 이번 아이패드 프로에는 M3가 아닌 애플 실리콘 최초인 M4가 탑재됩니다. 이게 발열 개선 및 더 좋은 전력 효율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M2와 비교했을 때는 50%더 절약을 한다고 하고요. 이를 통해 아마 가볍고 얇은 아이패드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디스플레이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두 장의 OLED를 겹쳐서 만든 텐듬 OLED를 이번 아이패드 프로 라인에 등장을 시켰습니다. 이게 1000니트 밝기에 최대 1600 HDR까지도 선명함을 뽑아내고요. 이번 디스플레이를 울트라 레티나 XDR이라고 명칭하더라고요. 차이 없이 11인치, 13인치 두 모델 다 똑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120Hz 가변 주사율 프로모션도 들어가고요. 원한다면 1TB 이상 옵션에서 나노 텍스처 글래스 옵션도 추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은 M4 칩셋을 탑재를 하지만 256기가, 512기가에는 CPU 9코어, GPU 10코어, 8GB 램 요게 들어가고요. 1TB, 2TB 옵션에는 CPU 10코어, GPU 10코어, 램 16GB가 들어가는 차이를 보입니다. 아이패드를 얼마나 더 고성능 작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스펙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메라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기존의 두 렌즈에서 이제 하나로 줄였습니다. 12메가픽셀 와이드 렌즈 하나로 줄였는데 대신 적응형 트루톤 플래시를 채택해서 이걸 가지고 문서 스캔 시 활용한다고 하고요. 라이트학 스캐너는 그대로 있습니다. 많은 게 바뀌었으니까 사실 가장 걱정되는 건 가격인데요. 11인치 모델 같은 경우는 256GB 기준 149만 9천원부터, 13인치 모델은 256GB 기준 199만 9천원부터입니다. 거의 200만 원이죠. 2TB 모델을 선택하게 되면 299만 9천원, 약 300만 원입니다. 12.9인치 직전 모델 기준 256기가 가격이 187만 9천원이었기 때문에 한 12만원 정도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인치 같은 경우에는 직전 모델이 139만 9천원이니까 한 10만원 정도 그렇게 인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막 바뀐 것 같지 않은 느낌이지만 그래도 또 이제 돈이 한 10만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 굳이 이 신제품을 살 이유가 있나 이런 고민이 좀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런 고사양 아이패드를 잘 활용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인지 아이패드용 영상 편집 앱 파이널 컷 2와 음악 작곡용 앱 로직 2를 출시했습니다. 거기다 파이널 컷 카메라라는 무료 앱도 함께 공개를 했고요. 동시에 이제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에 사용할 수 있는 매직 키보드도 공개했는데요. 팜레스트도 바뀌고 이것저것 바뀌었다고 하는데 13인치 저 가격이 무려 51만 9천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따로 언급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펜슬 프로도 새롭게 출시가 됐어요. 이제 애플 펜슬 1, 2 그리고 프로까지 라인이 다양해졌죠. 기능적으로 몇 가지 더 추가해서 애플 펜슬로 드로잉이나 전문적인 작업을 하는 유저들에게는 조금 더 선택지를 준 것 같아요. 햅틱 피드백이 있는 것도 좀 신기하기도 해요. 가격은 19만 5천원입니다. 자꾸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 보여주다가 애플이 갑자기 뭔가 당근을 줘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패드 10세대 가격을 67만 9천원에서 52만 9천원으로 낮췄습니다. 아이패드 10세대 같은 경우는 처음 출시될 때부터 이거 너무 비싼데 라고 느껴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도 약간 비싼 감은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이상 애플 신제품 이벤트에서 소개된 새로운 아이패드 라인업 앱, 액세서리, 가격 인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대부분 신제품들은 미국 기준으로 오늘 주문 다음 주 발송 예정이지만 국내 제품들은 아직까지는 1차 출시국이 아닌지라 조금 더 기다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신제품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리뷰에 적극 참조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Let's go Rickies!